안녕하세요. 해광호재입니다. 자,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주식. 최근에 며칠 사이에 우리가 중요 저항대로 말씀드렸던 가격을 지속적으로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넘사벽으로 볼 수 있는 이 가격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추가적으로 내일 우리 오늘 근로자의 날 휴장 이후에 내일 개장하는 당시에 시초가가 개파락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급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요하게 대응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들 박스권 횡보 보이는데, 자, 이 과정에서 제가 앞에서 기술적 분석 한번 도와드렸죠. 그리고 이 동사의 주가가 우리가 월간 차트로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리고 연간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는 이미 투자자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작년에 436%,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118%, 고점 감안하면 고점은 148%가량 올랐으니까요. 고점으로 치면 올해 한 해만 150%가량 올랐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뭐죠? 이거 절대 고점에서 물리면 안 된다. 물리면 아주 크게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주식이 다시 한번 역사적인 고점이 뭐 15만 3천 원 넘어가서 16만 원, 17만 원 간다고 하더라도 물려서 2개월, 3개월 또는 4개월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물리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괜찮으나 절대 물리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 휴장이지만 미국 증시가 간밤에 크게 급락했고요. 그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뭐 알파벳 등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대체로 급락했습니다. 3%에서 크게는 5%대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 발표한 AMD 같은 경우는 시간의 거래에서 또 급락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상황들이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우리 반도체 주식들, 특히 반도체 장비 주식들 내일 목요일 시초가 상황이 상당히 좀 우려되고 또 걱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가 흐름들이 좋지 않은데, 그러면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한미 반도체를 매수 신호와 기준에 맞게 520평 넘어갈 때 매수할 수 있었죠. 매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한번 매도 신호,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지해줘야 되는 이평선들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매도해야 되는 또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를 우리가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14만원 돌파를 통해서 이렇게 시세가 나오길 우리가 기대한 거지, 이렇게 추세가 다시 꺾여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방향이 어제 화요일은 반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과감없이 약손절로 정리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거 정리 매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AMD의 실적이라든가 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오늘 휴장을 감안해서 또 오늘 밤에 있을 미국 FOMC 회의 결과를 통해서 얼마나 더 급락으로 떨어질지 우리가 감안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일부 반도체 주식,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부 이렇게 정리 매도하면서 현금 확보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흐름들을 우리가 차트를 보고 알 수 있는데, 특히 나스닥 종합 차트가 이렇게 급락해서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2%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오늘 밤에도 바로 FOMC 회의, 미국 금리 결정이 있죠. 동결이 확정될 겁니다. 이거는 뭐 큰 변수가 되진 않는데 확정된 이후에 실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고, 또 이번 달 물가, 실제로 WTI 국제 유가가 상승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흐름들에서,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올해 들어서 이렇게 국제 유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4월 달에 우리 미국
소비자 물가 또는 생산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전 분기 대비 또는 전월 대비해서 얼마나 오를지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미리 올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5월 중순께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표의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미 우리 미국에서는 또는 해외 선물 지수에서는 이미 미국에 대한 금리 결정들이 일부 후퇴한다.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했었던 시장 심리와 반대로, 아니야, 당장 금리 인하 조금 어려울 수 있겠어, 자칫 잘못하면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는데 라고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 쪽으로는 일부 후퇴, 그리고 금리 인상 쪽으로는 일부 전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동결 기조로 가지만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를 부러뜨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또다시 단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거고, 한국은행에도 영향을 주겠죠.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동결 기조지만 미국이 금리를 뭐 한두 번 더 올린다라고 하면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리미리 얘기를 드리면서 향후에 있을 미국이라든가 또는 우리 한국의 금리 결정까지 또는 물가 흐름들까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자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미 반도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추세 흐름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큰 틀에서는 작은 박스권인데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죠. 세부적으로는 얘가 여기가 고점이 한번 돌파됐고 저점이 한번 또 갱신됐기 때문에 지금은 확정 국면이라고 그랬죠.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레파토리대로라면 여기가 확대됐고 여기가 확대됐어요. 그럼 여기가 확대되는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가 한 번 더 갱신되고 추세적으로 여기가 무너지지 않는 그림들이 나오면 우리한테는 굉장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좋은 추가적인 상승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는 분명히 확장 국면으로 갔어요. 여기 전고점 돌파, 여기 전저점 아래로 갱신. 그러니까 위 아래가 다 같이 갱신되면서 확장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우리 레파토리라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내일 개파락하거나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렇게 언더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건가요? 확장 국면에서 이게 부러지는 거니까, 이게 부러져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추세선들이 이렇게 언더로 그려지는 겁니다. 언더로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은 다 다양합니다.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고 어떤 식으로 봐도 됩니다. 다만 그 결과가 투자자분들의 손실을 축소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얘는 또 N자형 패턴으로 또 하락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근데 아주 작게 세밀하게 보면 확장 국면이지만 지금 얘가 조금만 더 내려와서 여기 언더 저점 있죠. 여기 아래 저점에 한 번 더 갱신되면 바로 이 하락 추세가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 요렇게 이제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다행이지만,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미 반도체 뭐 TC 본더라든가 이런 것들 앞에서 수주 계약도 잘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영업이익 매출액 늘어난다는데 계속적으로 사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노. 아닙니다. 투자자분들 단순히 그렇게 주식은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모든 종목들이요, 아무리 좋은 종목들도 호재가 이렇게 주가 상승에 모멘텀이 되면서 올라갈 때 특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앞에 우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이런 호재들이 대체로 다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작년과 올해 올라가는 부분들, 특히 실적 호조 전망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는 지금 이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돼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들이 다음 2분기 실적, 또 3분기 실적.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1분기, 전년도 1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어우, 서프라이즈 하죠. 자,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올해 2분기. 와우, 훌륭합니다. 그쵸? 3분기, 4분기로 가면요. 더 좋아지겠죠. 이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더 있죠, 투자자분들. 그런데 우리가 실적 발표를 이번에 하고 나서 바로 한 달 만에 또 실적 발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냐면, 자칫 잘못하면 2달, 3달 동안을 고생하다가 2분기 실적 발표하는 그 시점 전후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 정고점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예, 이해를 돕고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5월달, 6월달 고생하다가 우리가 2분기 실적 발표는 7월 말부터 8월 초에 있으니까 7초, 8초에 있으니까 그러면 한 2달, 3달 다시 7말, 8초. 어이구. 자, 5월, 6월, 7말, 8초. 그쵸? 이때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투자자분들 5월, 6월, 7월 동안에 이거 약 한 3개월 동안은 고생하다가 7월부터 어느 정도 바닥 잡고 막 치고 나오기 시작하더니 7월 말 8월 초로 가면서 실적 발표 앞두고 한미반도체가 여기 전고점 넘어가면요. 얘가 조정을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 정도까지 조정받았다가 여기에서 횡보하다가 이제 2분기 실적 좋아지니까 뒤늦게 한 7월부터 8월달 상승 나오면요. 그러면서 전고점 돌파하는 그림들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나는 한 3개월 고생해서 그냥 본전 찾기인가? 이렇게 하면 이거 실패한 매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실적이 그렇게 호재로 잘 나와서 그래 그러면 15만원 16만원 간다 그러면 그래 뭐 한 3개월 만에 그래 뭐 본전이라도 찾고 조금이라도 수익 나면 다행 아니야? 물리지만 않으면 되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만약에 그렇게 안 가버리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는 척 했다가 또 내려가 버리면 이거는 한미 반도체의 단독적으로 우리 한미 반도체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 변수, 시장의 변수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미 반도체로만 놓고 보면 한미 반도체가 왜 빠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계속 가야죠. 그쵸? 계속 좋아진다는데 계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AMD가 저렇게 실적 엉망으로 나와가지고 급락한다든지 뭐 엔비디아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들 주식들이 막 실적 때문에 막 개박살 나가지고 막 급락 나오던지 이래버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은 다 나왔습니다만 이제 돌아오는 주 우리 금요일날 아침 6시에 애플의 실적 발표 있죠. 그리고 5월 20일경에 5월 셋째 주입니다. 그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어요. 네, 차후에 제가 우리 유료방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보면 투자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그냥 마냥 좋다, 마냥 롱롱 끌고 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매 가능하다. 하지만 그냥 롱으로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도 많기 때문에 저는 좀 불안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의 호재를 좀 찾아보자면 이스라엘 측에서 어쨌든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하마스 쪽이죠. 휴전 또는 종전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돼서 이게 합의가 좀 이끌어진다 그러면 일단은 뭐 일부 전쟁 부분들이 약간 좀 완화되니까 또다시 미국 증시 또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또 명분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결과는 갑자기 오늘 내일 아침에 갑자기 우리가 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 내용은 좀 차치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밝혀진 내용들,
알려진 주가 흐름들만 놓고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는 내일 개파락 출발, 추가적으로 언더슈팅 나올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뭐 매도 전략 매도했다라고 해서 뭐 투자자분들에게 지금 막 그런 게 아니라 대응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칫 잘못하면 이거 N장 패턴으로 이런 그림대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차후에도 제가 바닥 잡는 상황 다시 한번 보고 한미반도체는 또 다시 매수 타점들 화살표 매수 신호와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을 보고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 신호들이 좀 나올 때, 시그널이 나올 때 다시 한번 투자 여러분들에게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물타기라든가 또는 신규 매수 가능한 그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만 투자 여러분들 매매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라도 한미반도체가 우리 화요일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 목요일날 개파락 이후에 장 초반에 이렇게 양봉으로 흐름 나오면 투자 여러분들 잘 털고 나오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잘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올라가는구나 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일단은 잘 털어놓고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우리 애플의 실적까지 확인하고 다시 우리 한미반도체 추세 흐름들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최종 결정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화살표 매매 기준 잡고 추세 매매 대응 우리 투자자분들 유료 회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매매 가입 신청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